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솔비 씨,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주말에 바람이 났을 겸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어요. 근데 큰 사고가 날 뻔했지 뭐예요. 정말요? 네, 이 옆 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별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솔비 씨가 방어 운전을 잘한 거예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게요. 이 대형 사고를 제가 잘 피한 걸까요? 아니면 제 차가 잘 피한 걸까요?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라이다는 AI, VR, 그리고 메타버스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와 같은 3차원 정보를 이용하는 산업 전반에 이용이 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다 기술 기반으로 사회는 더 긴밀하게 연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레이더, 카메라 등과 함께 자율주행 기기의 눈 역할을 담당한다는 라이다 기술, 관련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동 음향 그리고 3차원 계측을 연구하고 있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용화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이 계측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인간과 기계의 상태 진단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차량의 눈,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인프라,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라이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라이다 기술이 자율주행 기기의 눈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딱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께서 도대체 라이다가 뭐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라이다는 라이트와 레이다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라이트 디텍션 앤 렌징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빛을 이용한 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때 빛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라이다도 마찬가지로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3차원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현재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자율주행차, 또 로봇, 드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이게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예. 예. 저희 몸에서도 눈이 중요한 만큼 그렇지. 이 4차 기술에서도 라이다의 역할이 참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C라고 돼 있는데 예. 라이다를 설명드리면 레이저로 보는 세상. 레이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걸 라이다 센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씨와 아주 밀접한 주제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뿌듯하게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예. 레이저를 이용해서 쏘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신호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다. 그래서 이런 3차원 공간을 3D 좌표계에서 레이저 기반으로 찍어낼 수 있는 센서가 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라이다 센서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봤을 때 외형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는 걸로도 확연히 차이가 있나요? 예, 확연히 차이가 있고요. 스캔 타입과 그리고 스캐너가 없는 고정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스캔 타입은 큰 미러가 이렇게 회전을 360도 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다 찍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시야각의 3차원 이미지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미러가 큼직한 게 달려 있어서 이제 빛을 많이 이제 반사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신호대 잡음비라고 합니다. 신호대 잡음비, SMB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서 굉장히 그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이게 제작진이신 것 같아요. 예. 뭘까요, 그럼? 단점이요. 좀 외형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커서 보기 안 좋다 예.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움직이는 거울이 크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피를 줄이려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 회전하는 미러를 없애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이 됐고요. 이것을 고정형 라이다 또는 고체식 라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미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 됩니다. 예,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는데 시야각이 좁습니다. 360도 돌지 못하고 조그만 각으로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고체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아서 이제 한 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자동차 앞에 뒤에 옆에 달아서 예. 이것들을 합성을 해서 이제 그 넓은 시야 이미지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부피를 이곳저곳 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 다 합치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 질문이신데요. 자동차에는 큰 거 하나보다는 작은 거 여러 개, 특히 얇은 거 여러 개가 있는 게 자동차랑은 궁합이 맞습니다. 네. 숨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숨길 수 있으니까. 소비자가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이해됐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증 레이더가 계속 발동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라이더라는 게 빛, 라이트와 레이더 두 가지의 합성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레이더가 왜 들어가는지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방금 그 질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금증 레이더.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회전하는 안테나들을 찍으면서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배가 몇 척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파와 다르게 굉장히 멀리까지 정밀하게 한 점 한 점 찍기 때문에 더 정밀한 3D 형태의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대신에 빛을 쓰는 레이더가 라이다다. 예. 맞습니다. 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라이다와 레이더를 비교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라이다와 레이더는 작동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쏘고 받아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하고 레이더는 파장이 매우 긴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쓰느냐, 전파를 쓰느냐의 차이.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능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둘 중에 어느 센서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대표님?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라이다가 유리하고요. 어떨 때는 레이더가 유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쏘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찍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앞에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저게 그냥 사람일지 아니면 사람 사이즈의 나무일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물체일지 이런 구분을 할 때는 정밀하게 쏘는 라이다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 뭐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이거 정도만 알고 싶을 때는 레이더가 오히려 굉장히 더 효과적인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다 보니까 라이더가 레이더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레이더가 라이다보다 더 좋은 점도 있겠죠? 라이다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가격 중요하죠. 2010년도에 그 라이다가 최초로 자율주행에 투입이 됐는데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라고 하죠.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최초로 라이다를 투입을 했는데 가격이 무려 75,000달러. 75,000달러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가량이 되는 가격이어서요. 와, 자동차 한 대보다 라이다가 비싸서 네.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다. 네,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이 성능 좋은 라이다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후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격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내려갔고 그래도 비싼 느낌인데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또 과학자들이 해서 최근 2, 3년에 거기서 또 10분의 1을 줄였습니다.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 100만 원 언저리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왜 또 질문 안 하시죠?
그래도 비싸다고? 그래도 더 비싸요. 그래도 비싸죠. 내릴 수 있나요? 네, 더 내리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라이다와 레이더 뭐가 더 좋다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에 아주 적절하게 상호 보완될 수 있고 또 두 가지의 장단점이 다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이 개념부터 원리까지 쫙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라이다 기술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다가 생각보다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최근에 라이다가 이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연구 개발 역사는 거의 100년 정도 됐고요. 1930년에 최초로 라이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이제 공기의 밀도도 잴 수가 있습니다. 밀도? 예, 공기의 밀도도 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에 공기의 밀도를 재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첫 시작이 됐고요. 대기 관측의 이제 시초죠. 이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도 레이더는 훨씬 더 2차 대전에도 사용이 됐었죠. 레이더의 전파 대신에 레이저 빛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누군가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라이다가 이제 거리 관측용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네. 기술 간의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연한 발견들이 과학을 참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폴로 15호가 이제 달 표면을 탐사한 지도를 만들어서 대중한테 많이 알려진 걸로 들었어요. 혹시 맞나요? 예, 실제로 그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기가 떴을 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아폴로에서 달 표면의 상태로 그 라이다로 관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3D 공면 형상을 측정하는, 그래서 달 골짜기와 산이 어떤 형상으로 찍혔는지를 라이다를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나사는 화성 탐지용으로도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고, 얼마 전 그 스페이스 X 같은 네. 경우도 그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도킹할 때 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라이다가 쓰이고 있어서 라이다의 영역이 우주 항공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다 기술이 최근 들어서 더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또 여러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예, 200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라이다가 거리 측정용 시스템으로 활용이 됐고요.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또 이런 항공기에도 적용이 됐는데 이때 이제 카메라, 비전 기술이 함께 발전이 됩니다. 예, 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주변 인식 센서용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AR, VR, 메타버스 아시죠? 또 네, 게임. 알죠. 예, 요 게임 산업에도 이게 들어가서 체험형 게임을 하는데 3D 영상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활용이 됐고 또 최근에는 휴대폰에 라이다가 들어가서 휴대폰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얼굴 인식으로 쓰여지고 얼굴 인식. 3차원 영상. 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은 복제가 가능한데 그렇죠. 3차원 얼굴은 복제할 수가 복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원 인식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예. 생각 외로 다양하게 그러네요.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우리가 라이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라이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유명한 프랑스 욜 디벨롭먼트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에 약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약 7조 2천억 정도로 4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 로봇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쓰일 수 있고요. 쉽게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이제 올 여름이면 제네시스 G90 차량에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모닝 같은 경차에도 이 라이다가 달린 차를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년 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차에도 설치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만큼 라이다 가격도 빨리 떨어져야겠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로 활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예, 사람이 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뇌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손발을 이용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아까 말씀했던 레이다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사람 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겠는데 이 중에 라이다는 특별히 이제 카메라가 잘 탐지하지 못하는 어두운 환경 또는 정밀하게 3D 맵을 만들 때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시각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정말로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된 세상이 온다면 이 차도 라이다 쓰고 이 차도 라이다 쓰고 각자 빛을 막 뿜어댈 거잖아요. 예. 서로 간섭이 되거나 좀 방해하는 현상은 없을까요? 아주 우수한 질문인데요. 예, 가장 큰 버틀넥이라고 하죠. 네.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버틀넥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거를 회피하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을 쏠 때 한 가지 파장이 아니라 약간 다른 파장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빛을 쓰기 때문에 간섭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내가 쏘는 파형과 그다음에 옆에서 쏘는 파형이 조금 다른 시간차를 두고서 하게 되면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런 간섭 작용도 회피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라이다 센서. 실제 자동차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 기술 중에 하나죠. 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탑재된 차량에 시승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기술이라 함은 바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기술입니다. 이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를 태울 차량이 여기 어디 있다고 했는데 어딨지? 저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일타 강사 선생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아우. 라이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대표이사고요. 이 정도면 뭐든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려주실 분 제가 네.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예, 가시죠. 우와,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라이다에서 찍혀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3차원 공간에 대한 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전방에 자동차가 있구나, 네. 여기 사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버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햇빛 좋은 날에도 잘 찍히지만은 네. 어두워도 똑같이 찍힐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여기까지 정확히 몇 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거리값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차를 타고 움직이면 네. 그냥 내가 자율주행 AI 컴퓨터다 생각하고 네. 요 데이터만 보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고 내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쪽 차 없잖아요. 그럼 가도 되겠다. 우와. 그리고 이 공간 앞에 여유 공간이 지금 정확히 몇 미터다. 이거를 라이다 데이터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그다음에 어두워도 당황하지 않는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의 눈이 되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라이다가 도와준다면 초보 운전인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차량 안에서 라이다 센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 오기 전에 하고 계셨던 건 뭐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성능평가 장비인데요. 라이다라는 게 결국은 되게 정확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반사판을 왔다 갔다 앞뒤로 하면서 이 라이다가 정말로 정확한 거리를 찍고 있는지 우와, 지금 우와.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카메라 앞으로 반사판이 다가올수록 지금 화면에도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색깔도 변하고 있고요.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 이게 점차 다가오면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군요. 네, 라이다의 장점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거리.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그 거리를 그냥 측정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정확한 거리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10m에 있으면 10m로 찍어야지. 맞아요. 이거를 9m로 찍거나 11m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비는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 라이다가 10m에 있는 물체는 10m로 찍히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정확히 찍히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안전이랑 거의 직결되는 맞습니다. 기술이네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그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다 넘버원을 넘어서 세계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파이팅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박사님?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파이팅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국내 라이다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기술력에 비해서 국산화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 라이다의 기술력만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특화된 국내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양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양산돼서 시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라이다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글로벌리 다 뛰어들고. 비딩하고 있는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분야인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국내에서는 어떤 연구에 중점적으로 좀 매진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 삼성전자, LG이노텍 등에서도 대기업. 아까 대기업에서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아까 얼굴 인식 뭐 기타 등등 말씀드렸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다품종의 라이다를 위해서 독자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책연구소 또 제가 있는 카이스트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 위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우리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며칠 전에 누리호가 언제 올라갔죠? 성공했죠. 거기서 예. 이제 인공위성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라이다가 이제 들어가서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지상에서 현재 이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업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국내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예, 국내 기업들은 결국 돈을 벌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싸고 좋게 품질 좋게 만드는 양산 관점에서 연구 개발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용 로봇계에 맞으려면 이 라이다는 국방용 스펙을 갖춰야 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디자인적으로 싸고 작게 내구성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서빙 로봇에 들어가려면 정말 싸게 만들어야 네. 되는 이런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게 가격에 맞는 라이다를 어떤 사업화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기술 부분에서는 특히나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차의 센서 융합 분야 특허 출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교수님 이거 정말이에요? 세계 2위. 예, 정말입니다.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2016년에서 2000년까지 한미일 중 EU, 그래서 IP5라고 합니다. 특허를 많이 내는 경쟁국들이죠. 특허를 조사를 했는데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라이다의 센서 융합 기술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체 특허가 799개인데 우리나라가 129개이고 미국이 가장 많은데요. 338개.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관련 특허가 이렇게 세계 2위라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에 매진을 하고 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실감이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뜨겁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세계 글로벌 업체들의 라이다 기술 경쟁도 정말 치열하다고요? 과연 자율주행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내가 누워서 서울, 대전을 출장 가는 길은 그때는 언제 올 것인가? 제2의 모비라이와 같은 라이다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정말 테슬라는 라이다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라이다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글로벌 라이다 회사들을 보면서 찾아가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라이다는 360도 회전형 스피닝 라이다였습니다. 초기 개발된 라이다는 그 미국의 달파 챌린지, 사막에서 자율주행 대회를 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원포인트의 레이저와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면을 찍다 보니까 장애물을 못 찍는 경우가 있어서 2D 라이다를 1개, 2개, 4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이다 자체적으로 레이저를 4개 또는 16개, 32개를 달아서 360도 회전하는 스피닝 라이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피커 만드는 라이다 회사에서 이걸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개발이 돼서 더 싸고 작게 어떻게 하면 128개까지 작은 사이즈로 회전하는 라이다를 만들어 볼까 하는 형태의 360도 라이다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 시대가 되려다 보니까 완성차 양산차에 360도 라이다가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새로 나온 소위 어디 S클래스 차가 나왔는데 차량 가격이 2억이에요. 정말 누워서 서울, 대전 갈 수 있대요. 차를 딱 받았어. 근데 이게 택시도 아니고 위에 이렇게 360도 라이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과연 혹시 이거 다시 반품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범퍼나 램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라이다의 치명적인 약점은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그 라이다가 달린 차를 양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방향을 바라보면서 램프나 범퍼, 윈드실드에 장착돼서 볼 수 있는 형태. 그런데 가격도 작고 전체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거울만 회전시키는 방식의 전방용 스캐닝 타입 라이다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가격적인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세대 라이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3세대 라이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거울을 더 작게 램스를 이용해서 작게 만들다 못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진정한 혁신은 자기 부정인 것처럼 어떤 회전하는 스캐닝 구조를 빼버리고요. 마치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처럼 2D 어레이 형태의 레이저 칩과 2D 어레이 형태의 디텍터 칩을 가지고 차량용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3세대 고정식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카메라처럼 싸고 작아진 솔리드 스테이트의 라이다가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카메라 사는 가격에 라이다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년, 15년 전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게 결국은 핵심 요소 기술들, 카메라라고 하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스마트폰, 이런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 기술이 나오면서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기술과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라이다가 카메라처럼 싸고 작아지고 스마트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CCTV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라이다 형태의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라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해 보면서 기획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라이다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기술이기는 한데 우리 일상에도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솔빈 씨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VR 기기가 있더라고요. 게임? 네. 그래서 VR 기기를 탁 썼더니 제가 있던 방이 사라지고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방탈출을 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막 걷다 보니까 앞에 TV랑 부딪힐 수도 있고 소파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라이다가 미리 다 스캔을 하고 조금 더 가면 위험합니다. 이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매일 정말 함께 24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 여기에도 라이다 기술이 쓰이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애플의 아이폰 프로나 아이폰 프로 패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는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찍어준다. 중요해요, 그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렇게 쇼폰 플랫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라이다로 측정하면 정확히 내 위치를 아니까 정말 더 실감나게 이런 현상들을, 이런 효과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영상까지 측정할 수 있다,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특히 올 6월에는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의 그 헤드셋, VR 기기, AR 기기, MR 기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거 하나만 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이런 제스처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까지도 라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말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라이다의 활약, 최근에는 고고학 분야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라이다를 쓰게 되면 고고학 발굴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1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라이다를 이용하고 여기다 드론에다가 탑재해서 또 하게 되면 불과 1시간 내에 예? 10년이 필요했던 게 1시간 내에. 1시간 내에 그 넓은 지역을 스캔을 해서 고고학을 할 수 있다는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네. 이를 통해서 최근 2010년 이후에 대략 500여 개의 고고학 유적지가 발굴됐다는 그런 추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도에서도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탐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유적 발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그 독도에 가서 탐험을 하고 측량을 하더라도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정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마냥 신이 돼서 이 영역에서 이 각도로 이 거리를 측정해보고 네. 여기서 이 다른 섬에는 없는 천연 기념물이 자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그게 드론과 라이다 기술이 융합하면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라이더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1930년대부터 대기 관측에 라이다가 쓰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됐을까요? 네, 최근에 환경 문제 대기와 관련된 게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세먼지 관측 장치로 라이다가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노력을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많이 해서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4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줄었어요? 예, 사십 농도가. 이와 같은 그 노력들을 통해서 많이 줄었고 라이다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라이다가 이 대기 관측에도 접목되고 로봇, 로켓, 자동차 온갖 곳에 다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어디까지 접목이 되는 걸까요? 예, 그게 조금 더 멀리 봐서 농업까지도 접목이 될 수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실 때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농기계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고랑을 파고 자동으로 그러네요. 모내기를 하고 자동으로 수확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 너무 힘든데 그럼요.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논이라는 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더 쉽습니다. 사고 위험도 더 낮고요. 그래서 어쩌면 적정 기술로서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용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드론이 쭉 날아가면서 농약도 뿌리지만 이 영역마다 여기는 병충해가 많아. 네, 여기는 네. 농약을 조금 더 치자. 여기는 잘 자라고 있으니 농약 치지 말고 가자.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좋고 농약 비료값도 더 아낄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를 스마트팜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은 그 안에 얼마나 자랐는지도 수치를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라이다가 쓰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농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에도 더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라이다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스마트팜에 적용이 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런 최첨단 라이다 기술 산림조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림조사 방법과 라이다를 통한 산림조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저 지금 숲에 있는데 너무 좋네요. 나무하며 공기하며. 근데 저게 뭐지? 루트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잘 파악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특히나 여기는 우리가 인공림이라고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네. 이 산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산림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건 지금 저기 장비하고 이 두 장비는 이 라이다, 레이저 스캐닝 장비들인데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계신 것도 있고 저렇게 카메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숲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정보들을 레이저를 발사해서 반사되는 값을 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네. 저 장비는 또 같은 이 라이더 장비인데 굉장히 이 장비보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정밀한 대신에 몇 군데 포인트를 두고 청량기처럼 이동해 가면서 숲들의 어떤 정보들을 지금 레이저를 발사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방식대로 조사를 하자면은 한 사람은 저기 멀리서 나무의 둘레를 재고 네. 또 한 사람은 멀리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종이 야장을 그것도 적어야 적는 사람. 하고. 최소한 세 사람이 필요하고 이 조사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 기계 하나가 사람 3인분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근데 너무 숲풀이 우거져서 접근하기 어려운 숲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해요? 또 이 드론 라이다가 있습니다. 드론이요? 드론으로서 전체를 스캔을 해서 정보를 또 수집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조사를 지금 하려는 참인데 혹시 한번 보실래요? 네. 정보를 여보야. 저거 지금 장착돼 있는 게 저게 뭔 거예요? 저게 라이다인 거예요? 예, 저게 라이다입니다. 하늘을 날아서 저 산림을 스캔을 할 겁니다. 우와, 네. 우와, 우와, 야. 지상에서는 저 위에 꼭대기에 뭐 종자가 구가가 어떻게 열렸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저 애들의 장점은 위의 정보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정보들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저희들이 드론으로 직접 한 나무 보면은 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둘레를 계산하면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나오면은 또 탄소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이 얼마나 요즘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는지 이 디지털 기반을 통해서 다 지금 완성을 했죠. 여기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예. 나무를 없앤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없어졌나요? 딱 잘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나무를 또 심을 것인가. 현장에서 활동들을 다 미리 해봄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사태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재작년에 실제 산사태 스캔을 해왔던 그 실제 무조의 산사태를요? 실제입니다. 이건 이제 면적하고
이 토사량을 계산을 함으로 해서 향후 이제 복구할 때 얼마나 흙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다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라이다, 이 디지털 쪽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가서 이 정보들을 얻어오는 기특한 라이다 덕분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라이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소중한 존재네요. 라이다야, 앞으로도 우리 숲을 잘 부탁해. 네, 그동안은 사람이 일일이 조사를 해야 했던 거를 라이다가 도와주니까 필요한 시간, 인력도 줄어들고 게다가 오차까지 줄어들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라이다다, 라이다 기술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가장 큰 난제라고 하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게 싸야지. 그렇죠. 상용화가 되려면.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택시, 뭐 드론 배달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했을 때 이게 정말 상용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라이다의 표준화가 좀 필수적입니다. 그 회사가 만든 라이다 제품이 표준화되면서 관련된 소재 부품 회사들이 이 방식의 라이다를 만들면 10개 라이다 회사에 다 납품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표준화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방식의 라이다로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라이다가 듣다 보니까 응용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올 미래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라이다가 만들 미래와 가능성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기 저는 기술의 그 가능성을 볼 때 기술의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사람이 3차원 정보를 인식하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될 동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과거의 기술 개발의 역사들을 쭉 보면 대략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성능하고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10년에서 20년이면?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성장할 것이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라이다의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라이다는 하나의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단말기, IoT 센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진정한 가치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이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쓰시는 다양한 앱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3차원 공간 데이터를 내가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미래를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전성 문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전기차가 이제는 한결 가볍게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특별한 배터리 기술 덕분인데요. 이름하여 전고체 배터리. 무려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는 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인 전해액을 고체로 바꾼 것인데요. 잇따른 폭발 사고로 전기차 보급에 발목을 붙들어 왔던 배터리의 위험성이 줄고 충전 속도도 빨라서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재료인 황화 리튬이 매우 고가라는 점입니다.
전기연구원은 안전성과 비용 문제를 다 잡기 위해서 황화리튬 대신에 제3의 물질을 적용했고 그 결과 종이장의 절반 두께의 고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전력 공급 성능도 기존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기술을 계기로 전기차가 안전하면서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게 되기를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의 모습을 구현한 3D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첫 항해에 나섰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이후 100여 년 동안 4,000m 해저에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광범위한 탐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긴 했지만 선체가 워낙 크고 깊은 해저에 있어서 일부 모습만 겨우 파악할 수 있었죠. 이번 복원 작업이 가능했던 건 영국 심해지도 제작업체의 3D 스캔 기술 덕분인데요. 잠수정을 이용해 해저 3,800m 지점을 탐사했고 배 주변 모든 각도에서 70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총 20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작업은 영화 8,000편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노력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구현된 겁니다. 추측이 아닌 기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100여 년 전 사고의 비밀이 밝혀질 그날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류가 지난 300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양한 자연환경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종은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러 차례 겪으며 진화해왔지만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았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은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식량 자원의 근간이 되는 식생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에 나섰습니다. 우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300만 년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여기에 방대한 고고학 자료를 대입했는데요. 그 결과 생물 공개의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거주지가 밀집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연구팀은 호모종의 이러한 다양성 추구가 도구 개발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줬고 그 덕분에 극한의 변화에도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생존을 위해 슬기로운 선택을 해온 인류.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겠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 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 라이다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두 분 덕분에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아, 예. 저희와 같으셨군요. 대표님은요? 예, 많이 떨렸는데요. 이렇게 오늘을 통해서 라이다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